네, 안녕하세요. 이블의 알릴레오 89회가 되겠습니다. 네, 시즌2에는 조금 포맷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목차를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블의 알릴레오 89회에서는, 네, 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얼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이제 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그거의 속성을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중요한 환경 설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사전 투표하셨나요? 네. 꼭 소정 한 표니까 투표 먼저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www.allstudio.c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롬에 가셔서 이 주소를 넣고요.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크롬에 가셔서요. 네, 제 얼굴은 이제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서 www 네, w.allstudio.co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갑자기 이 뱀이 나오네요. 네, 파이썬하고 비교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메뉴에 보시면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요. 이 메뉴 클릭하시고요. 제일 왼쪽에 보면 이 All Studio라는 게 있습니다. All Studio. 서버도 있는데 저희는 데스크탑입니다. 여기 부분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화면이 이제 후에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 All Studio 데스크탑이고요. 또 하나는 서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데스크탑이니까요. 여기 부분을 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버전이고요. 오른쪽은 여기 보면 약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는 상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요 왼쪽에 있는 거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요 다운로드 All Studio Desktop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좀 내리면 저희는 제일 왼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다운로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ll Studio도 이 세 가지 버전, 첫 번째가 윈도우 버전이고요. 두 번째가 맥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리눅스 계열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윈도우니까요. 저는 윈도우입니다. 어제 뭐 88회처럼 어를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각자의 노트북 데스크탑의 OS에 따라서 이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윈도우라서 이 첫 번째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네, 이게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또 현재 약 150메가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매우 작죠. 네, 그래서 다 다운로드 됐고요.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양,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좀 늦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이 실행 파일을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네, 이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껐는데 어딘가 작동되고 있나요? 네, 껐는데. 네, 그럼 네, 잠시만요. 네.
네, 제가 다 여기 부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걸 껐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럼 다시 저는 이 부분은 이해만 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뜨고요. 네, 저는 잠깐 다시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게 뜹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또 다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는 특별하게 바꾸지 않으면 되시는데, 예, 저는 이전에 다른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 특별하게 건들 건 없고요. 예, 설치하시면 예, 곧이어서 설치가 됩니다. 이건 얼보다 훨씬 더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얼과 관련한 사람들 몇 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뭐 소개시켜 드릴 분들은 좀 더 있는데 한 분이 또 저한테 영향을 준 분 중에 한 분이 빠진 것 같아서 네, 안재형 님이 계십니다. 안재형 님이 계시고요. 네. 안재형 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세스 되게 유명한 데이터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데 세스에 계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책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제가 공부할 때 딱 두 권 있었는데 그때 요 안재영 님이 쓰신 책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잠깐만 소개하고 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어를 이용한 누구나 하는 통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 1월 15일에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언제 어를 배우기 시작하냐면 2011년도 한 여름 정도에 7월 정도에 이 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10번도 더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어를 배우는데 초창기에 많이 도움을 주신 안지영님 소개를 제가 어제 빠뜨린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안재형님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침하면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끝났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있으면 좋은데 이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열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돼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여기 보시면 제 건 좀 작죠? 큰 아이콘으로 할까요? 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 폴더 이름이 All Studi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고요. 저는 어디냐면 저는 C 드라이브에 바로 이렇게 밑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All Studio까지 오시면 이 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에 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스크롤바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 중간 정도에 이 All Studio EXE 보통 이걸 실행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실행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내기가 있고 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요 이름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요 이름 바꾸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얼 대문자, S 대문자, TUDIO 이렇게 소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두 번째는 예, 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속성인데요. 속성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뜨는데 이 서브 메뉴 제일 아래 가보면 속성이 있어요. 속성. 여기 속성을 가시고요. 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네, 천천히. 예, 그 다음에 지금 바로가기인데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호환성이라고 있습니다. 호환성.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All Studio는 항상 관리자 권한 상태에서 실행이 되도록 이 속성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All Studio 프로그램의 속성 변경하는 부분 했고요. 자, 이제 이 네 번째 환경 설정할 건데요. 이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예, 이 관리자 권한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해놨던 것들이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일단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 처음 얼스튜디오를 설치하신 분들이라면 저랑 요 색깔도 다르고요. 요 화면 위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메뉴에 어디냐면 요 오른쪽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 요 툴즈라는 게 있어요. 툴즈. 요 툴즈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요 제일 아래 오시면 예, 글로벌 옵션스가 있어요. 글로벌 옵션스.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화면이 예, 이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저 이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뭐냐면 이 R 버전을 바꾸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얼 스튜디오는 처음에 실행될 때 가장 최근에 얼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거랑 연결해서 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 버전. 그 지금 컴퓨터에 설치된 얼 프로그램 중에 버전 중에 가장 최신의 버전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줍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간혹입니다. 패키지 문제 때문에 이 업데이트 이 버전을 낮추거나 또는 높이거나 요 64비트를 32비트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예, 그럴 때는 이 체인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추주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 설치할 때, 얼을 설치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얼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에서 보셨던 www.all-project.org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가끔씩 정기적으로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다면 최신 버전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최신 버전 설치할 때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일한 이름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얼이 설치가 될 때 최종적으로 버전에 맞게 폴더 이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덮어쓰기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있던 거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얼 프로그램 자체는 몇십 80메가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의 메모리 상으로는 하드 상으로 있잖아요. 하드는 요즘 보통 1000기가 테라 보통 이상 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드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한 10개, 20개 버전 뭐 이렇게 해도 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기존에 뭐 삭제된다는 그런 개념 갖지 마시고요. 네, 새로운 버전을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기본에 맞게, 기본 위치에.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하고요. 대신에 얘는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 한다면 바꾸고 오케이 하면 바로 그게 변경되지는 않고요. 이 얼 스튜디오를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하시면 그때 변경된 게 반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코드에 가보면 여기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는 체크가 돼 있는데 요 여섯 번째 체크가 돼 있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 soft wrap all source file이라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체크하기 전 상태에 먼저 보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화면 조정이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아까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이 명령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셔서 아까 코드죠. 이 코드의 첫 번째 이 에디팅이고요. 이 여섯 번째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이 화면을 핸들링하면 보세요. 이 명령어가 가려지지 않고 밑으로 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화면 조정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보신 것이 유용하죠. 네, 그 다음에 세이빙이라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이빙에 가시면 이거는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뭐 해도 큰 타격, 안 해도 큰 타격은 없지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에 보면 인코딩,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이라는 방식이 전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ASCII로 되어 있어요. ASCII.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얼로 명령어를 짜서 뭐 분석을 할 때 한글이 들어가는 명령어 자체가 한글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또 이제 한글을 쓰는데 언제 쓰냐면 이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함수 같은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 한다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이런 걸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주석 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하고 설명을 할 때는 한글을 많이 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명령어 안에 주석에 한글 부분이 많은데 그런 한글이 인식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에스크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체인지 버튼이 있어요. 이 체인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보통은 뭐 UTF-8을 해도 됩니다. 여기 UTF-8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걸 하지 않고 요 밑에 보시면 show all encodings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체크하기 전에는 좀 몇 가지만 나오는데 요 아래 걸 체크하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찾냐면 EUC-KO를 찾습니다. 또 메모장에 써드린다면 네, EUC-KO이고요. 요게 이제 한글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요 하나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 CP950인지. 네, 한글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EUC-KR 또는 UTF-8 이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대동문자는 아직 제가 차이 없는 거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EUC-KR이라는 걸 찾으시고요. OK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거만큼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한글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한글과 영어로 된 명령어 다 보이지만 나중에 이걸 저장했다가 얼스트를 종료하고 다시 얼스트를 실행을 하면 그때는 이 한글만 깨지는 게 아니라 영어도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그게 다 의미 없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요 코드의 요 세이빙의 요 인코딩 방식은 필히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요 세 번째 어피어런스인데요. 이 어피어런스에서 제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피어런스는 여기 보시면 뭐 클래식, 뭐 모던, 스카이가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디폴트 모던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 상태는 유지되는데 좀 이렇게 확대되는 개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00인데 이건 뭐 110으로 해주면 좀 더 커 보이겠죠. 네. 그 다음에 요 에디터 폰트에서 좋아하시는 글씨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현재까지는 요 디폴트인 콘솔라스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걸 디폴트로 쓰고 있고요. 네, 글씨 포인트는 저는 12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 위에서는 보통은 18포인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 보면 이 심에 보시면 디폴트가 뭐가 돼 있냐면 텍스트 메이트라고 잠깐만요. 네, 이 디폴트 있죠? 네. 그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요 제일 아래쪽에서 네 번째입니다. tomorrow, night, bright 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죠. 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문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스타일. 그래서 옛날 초기에 컴퓨터를 썼던 사람들은 도스라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나 뭐 유닉스 계열에서 썼던 분들은 뭐 VI 에디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바탕, 그 뭐죠? 요 화면에 바탕은 검은색이고 거기에 입력되는 글씨 부분은 보통은 하얀색,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색깔을 의미했던 거 합니다. 저도 VI 에디터 써본 적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할 때 VI 에디터 어렵게 했는데 또 그게 익숙해지니까 또 그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향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네, 카페 가서 혹시 R 작업하실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전문가인데? 이렇게 나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 펜 레이아웃입니다. 펜 레이아웃. 그래서 이 All Studio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 화면을 작은 4개의 화면을 분할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스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가 콘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environment, 여기가 file, 플랫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취향인데 저는 요 콘솔을 그 왼쪽에 아래 두지 않고요. 오른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요 4개의 창이 있어요. 그래서 콘솔로 하면 요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 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 소스라는 곳이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솔은 88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령어에 에러가 있는지 그럼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결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워닝 메시지, 이런 것이 없으면 결과 중에 일부가 출력이 되는 거, 이게 콘솔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명령어 정도는 콘솔에도 바로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vironment 여기 부분은 주로 많이 하는 거 뭐냐면 나중에 좀 데이터 분석하면서 데이터 같은 거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작은 거는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핸들링에서 또 다른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의 여러분들께서 만든 이 데이터의 목록 이런 부분들이 요 아래 environment에 주로 뜹니다. 네. 그 다음에 history라는 거는 이 명령어들을 어떤 순서로 이렇게 막 실행했는지 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요 파일이라는 건 윈도우 탐색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플랫은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면 요 또 다른 탭, 플랫이라는 탭에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패키지 중요한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헬프, 도움말이 여기에 뜨고요. 그 88에서 했을 때는 그 얼 9위에서 했을 때는 도움말 하면 브라우저 하나 다 떠서 이 모니터를 다 가렸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별도의 창이 있어서 거기 합니다. 그 다음에 뷰어라는 거는 이 플랫 말고 다른 형태의 어떤 그래프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화면, 작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얼 명령어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 하시고요. 네, 이걸 끝내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요 경계선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네, 화면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두 개 화면에 또 경계선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화면 조정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됩니다. 여기 또 조정해야 될 거 뭐냐면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래프가 출력되는 화면이 너무 작으면 여기에 마지네라 같은 거 뜹니다. 피규어 마지네라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럼 처음 하시면 당황됩니다. 에러가 나오면. 네, 그런데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되죠. 마지네라가 나오면 이 플랫이라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화면이 너무 작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핸들링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각 화면에 요 오른쪽 위에 보면 두 개의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뭐냐면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본다면 각각 두 개의 화면이 있거든요. 그럼 요 왼쪽에 있는 걸 누르면 지금 현재 제가 스크립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걸 누르면 이 스크립트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었던 부분이 가득 차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왼쪽을 눌렀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화면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가 겹쳐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두 개로 분할해 달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처음부터 오른쪽에 있었던 이거를 클릭을 하면 현재의 화면을 가장 크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걸 누르면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놓고 가급적이면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스크립트 화면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는 주로 작업하시면서 생성되는 이 데이터의 목록 이런 걸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EVL 알려 89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EVL 알릴레오 89회에서는 이 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속성,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게 하는 거, 요 환경 설정에서는 네, 저희가 그 얼 버전을 바꾸는 거, 네, 그 다음에 요 화면 조정했을 때 명령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의 한글을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글씨체라든가 글씨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요 심이라고 하죠. 심. 네, 그래서 이 전문가 틱하게 보이는 그런 심을 찾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레이아웃 부분에서 요 레이아웃 부분을 바꿨고요.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요 화면 부분에서 요 크기 조정하는 거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음, 네,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하셔서요.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 뭐니 해도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이런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 워낙 공부를 더 잘하실 분들이 많지만 다른 얘기 해주시는데요.
제가 요즘 뭐 공부하는 것들 보면, 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네, 그런데 머리가 안 좋아서, 처음에 볼 때 대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보다 조금 네, 는 것 같고, 네, 세 번째 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네, 이렇게 는데, 네,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는, 뭐 내일, 뭐 아니면 한 달, 뭐 1년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예,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읽어는 보십시오. 읽어는 보시고,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해서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요. 그냥 애써서 들어보십시오. 뭐 졸리면 주무시고요. 그럼 다시 깼다가 또 다시 들으시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그 시간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보면 분명하게 느끼는 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을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네. 네. 오늘도 EV 랄릴레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내일 모레 일요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EV 랄릴레오 90회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어뢰 문법, 기존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